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또 중국에 대한 눈치 보기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번 방한 이후에 어떤 한, 중, 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시리즈로 한 4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방안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이번에 얘기했던 그 IPEF 네. 이것이 진짜 뭐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보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IPEF가 정말 중국을 제대로 봉쇄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악수인데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올 때는 삼성을 들렀고 갈 때는 현대차하고 회담하고 갔습니다. 근데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악수할 때마다 돈이 이게 1억 달러 이상씩 1초에 이제 그런 돈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갔지만 일본 이번에 갔을 때는 바로 이제 그 공군기지 도착해서 이제 일본 이제 국왕하고 접견하고 뭐 정치 일정을 바로 갔어요. 기업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미 동맹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이게 돈 문제 여기에 더 이제 포커스를 한 것으로도 보여져요. 경제 동맹으로 격상됐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방문하자마자 이제 삼성을 방문을 했고 그 돌아가는 날은 이제 이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하고 같이 이제 회담을 하는 게 보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이제 뭐든지 시작하고 끝이 기억에 남는데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간 건 바이든. 오히려 이게 정치인보다는 오히려 세일즈맨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방한을 했지만 네.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난 게 이번이 가장 최단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일 넘어서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네. 이번에는 뭐 바로 이제 만나게 됐고.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다가 한국에 온 미국 대통령들이 이 휴전선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전 근처에 골려 초소나 올레 초소를 항상 방문했는데 네. 이번에 바이든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간 거죠.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의 방안은 반도체 공장 방문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안보보다 더 신경 쓰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제가 북핵, 반도체 공급망, 코로나 백신, 뭐 한미일 삼각협력, 쿼드 참여 뭐 이런 게 쭉 있었지만 뭐 그렇게 이제 당초 예상을 벗어났거나 뭐 독특하게 보이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공급망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방문해서 웨이퍼에다가 이제 두 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아, 그것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취임하고 나서 바로 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법안을 만들 때 그 웨이퍼를 들고서 이제 회의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웨이퍼를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웨이퍼를 보면 네. 바이든 대통령 얼굴보다 뭐 별로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mm 웨이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쓰는 웨이퍼들은 전부 300mm 웨이퍼인데 이건 뭐 10년도 더 전에 이제 웨이퍼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이제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의미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우리한테 굉장히 강했고. 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야말로 세일즈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의 행보가 더 세지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악수를 했지만 이제 삼성이 그 중국 미국에다가 170억 불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정의선 부회장하고 악수를 하면서 원래 55억 불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50억 불 더 올렸죠. 네. 그래서 원래 한 10분 정도 뭐 이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하고 회담하려고 했다가 50분 더 늘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분당 1억 불 이게 1,200억씩 이제 투자를 받은 건데 비싼 악수네요. 그렇죠. 엄청난 악수를 이제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제 삼성의 이 반도체 방문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볼 재밌는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인데 여기에 그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뒷짐을 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KLA라고 씌어진 이제 옷을 입고요. 근데 뭐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는데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라인을 보여주는 건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잘 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방진복 입고 눈까지도 다 가리고 들어가는데 하얗게 방역복처럼.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라인 같은 경우는 클래스 1 정도 1, 2방미터에 그 미세먼지가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깨끗한 그런 클린룸인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양국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네. 방지복을 안 입었어요. 대총선 하겠네요. 끝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는 현상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놓고 보면 지금 이 KLA가 뭐냐고 그러면 네. 코리아 골프 리그 어소시에이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냐고 그러면 KLA 탱코라고 하는 미국계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라인에 방진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것은 VIP도 이건 안 되는데 VVIP라는 대접을 이제 해준 거고 네. 그리고 삼성 공장이면 삼성의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다 장비를 공급한 미국 엔지니어가 설명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삼성 뭐 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 우리 미국의 장비 없으면 못 만드는구나. 미국의 장비, 미국의 기술력이 같이 있는 그렇죠. 것이다.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일종 의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잘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 그 여성분이 이 사람이 그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번에 된 이제 산자부 장관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이번 회담을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건 결국은 삼성의 반도체인데 이건 결국은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이게 삼성을 어떻게 보면 빛나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우위에 서게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참 중요하다. 이제 이걸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한국에 있어서의 반도체 중요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의 해안. 왼쪽에 보시는 것이 평택 캠퍼스고 오른쪽이 이제 용인 캠퍼스인데 그래서 지금 왜 이제 여기 간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3나노, 5나노짜리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는 이제 3나노 이하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TSMC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텔이 따라오긴 하지만 한참 이제 뒤로 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이제 자기네 나라 기업이 못하면 친구 나라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생산 라인에서 그 사진 찍은 걸 보면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뭘 이제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설명도 해주는데 보면 이제 이번에는 보면 그 LAM이라고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또 이게 설명을 해요. 이 램 리서치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이것도 미국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미국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해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LAM 딱 보면 그 램리서치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AMK라고 되는데 네. 아마 이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들어있고 네. 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과정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엔지니어한테 뭘 막 물어봐요.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바닥을 보면서 뭘 물어봐요. 네. 그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막 설명도 해주고 아, 예.
이제 그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는 뭐 이게 뭐 실리콘, 뭐 흔해 빠진 실리콘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미중의 패권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뭘로 만드냐 그러면 웨이퍼를 만드는데요. 근데 키는 이제 이겁니다. 얼마나 가늘게 만드냐 요건데 지금 성인 머리카락이 7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지금 웨이퍼는 뭐 거의 이제 머리카락 굵기의 7만 분의 1 정도 되는 가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정도 가늘기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뭐 황해법칙이라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그거를 더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적도를 얘기하는 거. 요거는 가늘기요. 네. 가늘기. 기술력의 발전이 그렇죠. 좀 매우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메모리하고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은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할 때 항상 뭐 우리는 메모리밖에 못하고 시스템을 못해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시스템 반도체 제대로 하는 건 미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40년 가까이 했지만 시스템 아직 못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고 그나마 이제 메모리 쪽도 이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거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왜 삼성에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투자도 받고 뭘 하냐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데 이런 8가지 공정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 뭐냐면 포토 공정인데 이게 이제 사진을 찍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요건데 그 손톱 크기에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수백 장의 설계 도면을 다 집어넣는 거. 이제 요게 이제 리소 공정이라고 하는데 요 노광 공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계는 네덜란드 ASML이 공급을 하고 있고 그 기계를 가져다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TSMC하고 삼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ASM 만들지만 그렇죠. 그 기계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딱 두 개 기업밖에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할 수 없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입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생산이 전 세계 12%밖에 못해요. 근데 한국이 21%, 대만이 23%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D램, 낸드 뭐 이런 걸 보면 전 세계에서 마켓쉐어 10%만 한다고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D램은 우리가 71%를 먹어요. 그리고 낸드도 45% 정도. 그래서 뭐 이건 정말로 당분 이래로 최대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20세기에 미국이 반도체를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주도할 거다. 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국산화를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거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이거 키는 중국의 부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그 반도체 자금률은 한 15%,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수입해서 쓰는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국을 봉쇄하는 건 좋은데 그럼 시장은 어떡하냐 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그 중국의 반도체 공장 위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TSMC, 우리 삼성, 뭐 하이닉스, 뭐 인텔, 다 들어와 있는데 보면 지난번에 샹하이에서 오미크론 문제가 터졌을 때 반도체가 문제다, 첨단산의 문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샹하이 주변에 중국 전체 반도체 회사 69%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북경이 한 21%가 있고요. 그래서 북경하고 상해에 반도체 공장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 시골에다 공장 지면 땅값도 싸고 이럴 건데 왜 여기 많냐? 그거는 바로 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첨단 인재들은 대도시가 아니면 이제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해하고 북경 그 주변에 지금 이게 많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반도체 생산 능력으로 보면 한 15%, 그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커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자세히 놓고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반도체냐 하는 것은 미국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브로킹해서 이 기술적인 어떻게 외로운 섬으로 만든다고 하면 반도체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답이고. 단수다. 이것이.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이 잡아야 될 두 개의 나라가 바로 대만하고 한국인데, 대만은 뭐 중국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건 판이 끝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잡은 곡이지만 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먼저 오는 그런 파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아하게 우리한테 인비테이션을 사실은 보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네.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럼 이게 미국의 러브콜이 이게 우리한테 진짜 득이냐 실이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 문제를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꺼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득이냐 실일 것이냐. 그거를 다음 시간에 네,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